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해답을 찾아가는 투자노트, 멘토의 투자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번 주 증시가 어느 정도 월요일 날에 2주 전에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면은 좀 환하게 웃고 계실 텐데 지금 증시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오늘만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의견들이 결국에는 다시금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혹은 이제는 대참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는 변화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좀 살짝 밀리는, 장중에는 좀 밀리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결국에는 27,000포인트를 뚫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 26,097포인트, 그러니까 27,000포인트 언더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다만 아쉽게도 20만 원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만 근접한 수치인 19만 9,7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어요. 현대차나 아니면은 기아 그동안 좀 조정이 들어왔었다가 다시금 오늘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주는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거 관련해서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냐 혹은 둔화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나온 지표만으로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침체는 아니야, 둔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굉장히 증시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 분위기 상으로는 나쁘지 않게 그렇게 마감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향후 지금부터 보여질 증시의 흐름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긍정론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단기간 내에 대폭락이 왔었다가 월요일 8월 5일 굉장히 큰 폭락이 왔었다가 2주 동안 대차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낙폭을 전부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그 하락분을 전부 다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다소 힘이 약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 그러면 8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 또한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좋은 흐름을 펼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27,000포인트 위에서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매크로적으로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불안 요소들이 많을 때는 증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모멘텀 플레이를 가야 될 텐데 AI 모멘텀이냐 아니면 오늘처럼 굉장히 강했던 원숭이 두 창이죠. 관련 섹터들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아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이런 키트 관련주들 그쪽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보다는 항상 강조드리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그러니까 전초병을 좀 보내놨다가 증시가 올라가는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과 똑같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어떤 의견이냐? 현금 보유 비중을 그래도 40 내지는 50%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지금 만약에 저점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셔서 수익 구간이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셔서 수익
수익금을 좀 챙겨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혹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높은 층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순환매는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기다려보자. 차분하게 좀 증시를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손실폭이 크다라고 해서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난이도가 높아진 주식 시장이라고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단기 급락, 월요일날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었고, 증시가 단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변동성 장세를 펼쳐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변동성 장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증시를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지 않았나.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26,030포인트,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2,630포인트 안착을 한다라면은 신규 진입 관점으로 저는 매수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의 예상 경로는 굉장히 핑크빛이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수정 경로를 해서 베이스가 어떻게 됐냐,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빅컷이 될 것이냐,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냥 컷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진 가운데, 선제적인 그리고 사후적인 그런 인하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올해 연말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익의 피크아웃을 확인을 할 것이고, AI 붐으로 시작됐었던 증시 랠리가 지금은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익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예전에도 많이 보아왔었던 우리 증시의 박스피, 오늘 좋았다고 앞으로 좋을 것인가의 핑크빛 전망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8월 14일자 나온 리포트인데, 물론 그 광복절 이후 오늘 굉장히 증시 분위기는 변했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이 리포트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레이스완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좀 장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했는데, 그레이스완 무슨 얘기냐,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그레이스완이 아닌, 블랙스완도 아닌 굉장히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먹구름이 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색깔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호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안 좋으면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이런 색깔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는 악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리포트들,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견하는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도주로서 AI 업종이 지금 대체할 만한 업종에 지금 부재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색깔로 변했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약간 그 트렌드가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은 계속 강했고, 필수 소비재, 화장품주가 지난주에는 좀 안 좋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시 실적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렌 버핏 그 이슈가 또 붙어주면서 화장품주들도 이렇게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어 업종 비중 확대 필요 부분이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과 방산, 기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관리를 할 때는 은행과 자동차주, 관련주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조선과 방산이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라고 했는데, 변동성이 지금 심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빅테크가 조정을 받고 중소형주 랠리, 기존과 좀 다른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시장이 모르는 무엇인가, 블랙스완. 그러니까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그레이스완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반응이 좀 약간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14일, 15일 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완전히 분위기가 교체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견을 교체를 할까라고도 했지만 저는 다소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색깔이 변한 것은 아무래도 심리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갔으니까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증시 다시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다시금 지난번 노렸었던 2,900포인트, 3,000포인트를 향해서 날아갈 것이다 라는 완전히 너무 밝은 전망만을 하지 말고 지금 약간 변동성 장세에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리스크도 있어요. 대선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선이 당장 다음 달이냐, 그 다음 달이냐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11월 달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할 때는 언제 대폭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지금 굉장히 우세했다가 지금은 다시 해리스한테 밀리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슈가 끼어 있을 때, 노이즈가 끼어 있을 때는 이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돌지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결국 주가의 큰 줄기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매크로 그리고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실적이 버텨주는 종목들은 결국엔 그쪽 섹터들은 섹터 내에서도 섹터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버티는 그런 종목들은 강력하게 굳건하게 버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 종목을 보유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나 지금 괜찮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결국에는 심리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는 종목들이라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 사이클이 지금 종료가 됐다. 기존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이오라던가 아니면은 AI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조정이 들어왔다가 지금 오늘 다시 좋은 흐름을 펼쳐주려고 하고 있어요. HBM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그런 뭐 건강관리, 헬스케어, 뭐 필수 소비재 이쪽들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되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헬스케어, 바이오 쪽 이쪽은 계속적으로 포트에 담아두고 계속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 그리고 근데 반도체도 분명히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쪽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급락 이후에 결국에는 한 방향성으로 원웨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급락 이후에 한번 V자 빔이 나오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긴 했어요. 코로나 때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대참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박스피를 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에 닷컴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 무역분쟁, 코로나 증시가 폭락 혹은 조정장에 진입을 했었을 때 그 직전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업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었고 그러니까 되게 피크아웃을 찍었던 종목들은 주가들은 굉장히 빠졌었고 그 이후 다시 상승 사이클이 도래를 했었을 때 직전 주들은 예전만큼의 시세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 240불이 고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220불 단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직전 고점이었던 240불을 갈 것인가 이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지금 8만 원 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라면은 직전 고점을
두드리기까지는 시간은 소요될 것이고 지금 다시금 횡보의 시장 흐름을 펼쳐줄 수도 있다. 우리는 폭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겸비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바이오, 제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섹터이긴 해요. 그렇지만 바이오를 한번 살짝 여기 계신 시청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다음 섹션에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의 주도주는 아무래도 바이오인가? 라고 했었을 때 주도주로서 그 지위를 내려놓는 시기,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는 시점은 스토리아, 이익성장의 조합이 훼손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주는 그 조합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근 주가 폭락은 그 조합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로 바이오, 그 반도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노이즈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좋게 말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보수적으로 계속 얘기하자라는 게 이 리포트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년까지 해서 상승 사이클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고 도래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키움 리서치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턴 어라운드 했다라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매출 또한 우리나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그에 맞게 탄력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금 많이 올라왔고 기존의 고점을 향해서 거의 근접한 종목들은 다소 보수적인 의견으로 보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종목들을 공부해보고 살펴보고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곧 방향성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필두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바닥 확인 후에 지수 반등을 도모할 여지가 높아진 시장 상황이고,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실한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테마가 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매매를 접근을 할 때는 결국에는 좀 약간 어느 정도의 손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익절을 잡아놓고 지금 이익 구간이라면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 접근으로서는 지금은 약간 전초병들을 좀 내보내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일부 비중의 뭐 3% 내지는 5% 정도 보내놓고 매수를 선매수를 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다음 섹션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좋은 투자 대안처 그리고 어떤 투자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좀 지켜내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위기에 올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견해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힘든 경우에 증시가 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섹터라던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은 지금 굳건하게 잘 버티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자극적인, 기존까지는 굉장히 순한 맛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소개할 그럴 섹터는 굉장히 핫한, 그러니까 뭐 라면으로 치면은 신라면 내지는 볶음, 불닭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굉장히 핫한 그런 쪽인데, 제가 오늘 공략을 해봐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파트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도 그 안에서도 뭐 CMO라던가 아니면은 CDMO라던가 뭐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아니면은 뭐 지금 각광받고 있는 코로나 관련 이쪽도 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오늘 톡신을 가져왔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톡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먼저 톡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툴리님 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톡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 굉장히 지금 시중에 많이 여성분들이 선호하시고 보톡스를 많이 맞고 계시고 시술 받으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톡신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으로 치명적 그 생물 무기로 개발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지금 히스토리를 쭉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02년도에 엘러간사에 의해 미간주름, 그러니까 이마주름이죠. 그리고 2013년에는 눈가주름, 저도 주름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미용용 적응증이 허가가 되면서 승인이 되면서 이 보톡스가 시중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분들을 필두로 굉장히 그리고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시술을 받고 있는데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독소를 결정 형태로 분리한 것으로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톡신입니다. 지금 무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 공정의 상의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상황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2분기에서 sek터 내에서 전 종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종목이 있는데 파마리서치, 휴젤, 그리고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렇게 4종목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섹터 내에서 평균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성장률이 42%였고 그리고 2분기 큰 폭의 증익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법무비 감소 그리고 비용 통제 이런 수익성 증가랑 업체별로 주요 수출 국내 수요 호조로 수출 매출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리포트 내용을 저희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톡신 자체가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는 이 4가지가 대표 종목으로 구분을 해보면 된다. 보툴리눔 톡신은 결국에는 보톡스인데 이 시장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현재 톡신 주사가 보톡스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2023년 기준으로 약 70%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30% 시장 침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70%를 어떻게 우리가 빼앗아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보톡스 산업은 그 긴 시간 동안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지금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파마 리서치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섹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작은 섹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 종목마다의 개별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가의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보톡스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매수 진입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살짝의 조정, 눌림목이 들어올 때 저는 공략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지금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톡신 수출 성장이 분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9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25억 원.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2분기 톡신 수출 같은 경우에는 308억 원, 60% 가까이 성장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양 톡신 매출액이 250억 원 정도, 수출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좀 쉬어갔던 중국 물량이 동남아시아라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전반적인 수요 상승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브라질 파트너사와의 내년 초 계약 만료로 브라질량 선적은 전무했지만 남미 지역 및 유럽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휴젤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평관비 통제로 44%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여기에서 확연하게 나오는 게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좋았느냐를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추세를 타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선을 살짝 이탈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차트를 확 줄여서 보면은 역사적인 전고점을 지금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전고점은 언제였었느냐? 21년도 28만 원 부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27만 원 부근. 그러니까 아마도 이 29만 원을 향해서 달려나갈 그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컨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지금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 4분기에 실적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센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23년도 그래프인데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확실히 컨센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5년도, 26년도에는 매출액이 4,400억, 5,300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실적에 기반해서 이 모멘텀 플레이를 벌써 주가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조정 구간이 좀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가격적으로 저는 22만 원에서 24만 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접근을 만약에 22만 원에서 24만 원 부근을 좀 타겟팅을 잡고 공략을 해본다라면은 정고점 트라이를 할 때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한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환자의 시술 증가가 내수 의료기기 매출 성장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을 견인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33억, 2분기 매출만이 24년도 매출이 아니고 2분기 매출만 83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8억 원 기록을 했는데 각각 수치가 24%,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데 이 내수양 의료기기 사업부 매출액이 플러스 36%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리쥬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리쥬란 화장품 사업부, 톡신 사업부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66%의 고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비용으로 제네릭 대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그 연구개발비를 10억 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308억 원을 그러니까 영업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냈는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도 휴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지금 금요일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17만 원 단을 돌파를 하더니 거기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 아닌 횡보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하더니 그대로 뚫어버리고 지금 18만 원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휴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전고점이 어디였느냐? 천장이 없습니다. 하늘이 없고 그 하늘을 뚫고 나갈 기세로 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 그 8월 7일 날 굉장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8월 7일에 그 15만 원 라인을 15만 4천 원 라인을 뚫어주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17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흐름의 주가를 지금 당장 올라타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저는 이 라인인 거죠. 15만 원에서 16만 원 라인 여기를 타겟팅으로 보고 관심 포트에 두고서 톡신에 내가 만약에 휴젤 혹은 파마 리서치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노이즈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잡음이 없다라면 저는 기업 펀더멘탈을 좀 보고 시청자분들께서 접근을 해봐셔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이런 가격대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온다라면은 선제적으로 좀 매수하면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이 네 종목 중에서 이제 매지톡스입니다. 매지톡스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죠. 매지톡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톡스 기반으로 국내 톡신 성장 및 법무비 감소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가 밑에 또 다시 들어와 있는데 매지톡스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만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분기 24년 1분기부터 지금 24년도 2분기까지 지금 3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프적으로 내수톡신과 수출톡신 그리고 내수필러와 수출필러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하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매출들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매지톡스의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마 리서치, 휴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어느 정도의 채널을 좀 형성을 해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대인 19만 원대를 돌파를 오늘 했습니다. 완전히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었지만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밀렸었지만 오늘 다시금 19만 원을 발판 삼고 다시금 20만 원까지 올라와 줬는데 이 종목의 전고점은 31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타겟팅을 잡기보다는 저는 25만 원 정도까지 타겟팅을 잡고 지금 당장 저는 이 매지톡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지금 종가 상으로 이렇다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월요일 날 그 시가 베팅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 손절 라인을 19만 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좀 잡고서 24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 적군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이런 매지톡스 같은 종목을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시가 진입을 20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무조건 잡고 그러니까 19만 원에 5% 정도의 손절 컷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24만 원 내지는 25만 원까지 타겟팅을 목표 설정을 하고 20% 내지는 30% 정도의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다만 저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톡신 중에서 대용제약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보타 성장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켰다. 그리고 13% 성장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액이 3,255억 원으로 6%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96억 원으로 37% 굉장히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미국향 판매 성장세가 호실적을 좀 견인했고 나보타의 판매 및 비중 증가로 인해서 전
그 영업이익률도 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대웅제약의 주가 흐름을 좀 볼 텐데, 대웅제약은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세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단기적인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웅제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웅제약은 어느 정도 이 고구마가 목 막히듯이 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은 13만 5천 원을 돌파를 언제쯤 해주느냐. 13만 5천 원이 돌파가 됐었을 때는 저는 이 종목 또한 결국에는 1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이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준다라면, 그리고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이 21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신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21선이 약 한 12만 5천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클로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바이오 종목들을 컨택을 할 때는 톡신이 오늘 좋다라고 보다는 앞으로 향후 시장 그 잡아먹을 그런 사이즈들이 굉장히 넓은 시장이고, 이 네 가지 종목들의 지금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른 리포트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요번 시간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오늘의 추천주는 아닙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아니지만 저는 다소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 관점으로 손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마 리서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에요. 보유자이신 분들이라면은 좀 지켜보시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분할 매수로 좀 조금씩 담아가는, 그러면서 내년을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탑픽은 무엇일까? 솔직하게 그 방송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추천하는 이 탑픽주, 요것들을 저는 제 계좌에서 좀 제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보다도 이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 끝에 좀 가져온 종목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매운맛들은, 그런 것들은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이고, 이 종목은 굉장히 보수적인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휴가 시즌이었고 여행을 많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12월 달부터가 성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휴가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지금 휴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크니컬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필수 소비재의 영역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름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애를 데리고 어디 동남아를 갈까 아니면은 미주를 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고려 상황은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MZ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휴가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던가
헬스라던가 이런 것들의 키워드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인 상황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재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 수요는 아무래도 금리, 환율 등 대변수보다도 중요할 텐데 국제 여객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 23% 성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비행기 같은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결국에 티켓팅을 하려고 보면은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싸게 나오는 티켓들도 있겠지만 항공사들이 굉장히 고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시절 그때는 굉장히 뭐 2만 원대, 3만 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다가 이제는 대부분이 10에서 20 정도 굉장히 가격대가 확 올라갔죠. 그러면서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항공사들별로 차별화는 있겠지만 좋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실적 결과를 놓고 봤더니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했고 3분기에는 어떨 것인가 2분기의 실적들이 반영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주가에 향한 주가의 모멘텀들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실적 시즌이 끝났는데 무슨 지금 이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모멘텀 플레이 플러스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항공사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운임 수익도 있겠지만 화물 수익도 있습니다. 운임은 늘어난다고 했어요. 국내선 수익이 많은 저가 LCC 항공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해상 운임이 지금 굉장히 올라갔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HMM을 필두로 한 운임 관련 이런 종목들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화물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리포트의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해운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 화물 운임이 18년도, 19년도 해상 운임 대비해가지고 16배 정도 비쌌는데 이제는 6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품목이 반도체 그리고 시커머스 물량 확대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까도 초반에 그 그래프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물량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해상 운임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겠지만 항공 운임을 통해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한국 시커머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서방으로 화물 수송이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팬데믹 이후에 탈세계화 움직임이 발생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발 팬데믹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항 이런 것들에서 인천공항이 대체로 떠오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영공의 비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결국에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그 항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여기에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리포트 내용을 보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 전부터 계속 눈여겨봤었던 종목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입니다.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종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한정 KPS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지난주에는 좀 정확하게는 종목이 보이지가 않아서 추천주가 없어 갔었는데 3주 전에 하이트 진로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와 비슷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종목인데 하이트 진로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왜 대한항공을 추천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가고 숨막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주가라는 것이 방어를 해줬고 그 이후에는 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이런 흐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선 저는 매출을 기반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객 노선이 매출 비중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근데 국제 노선은 거의 국적기를 사용을 하죠.
거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도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 노선이 29%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화물 노선입니다. 해상 운임보다 18배 가까이 차이 나던 것이 이제 6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화물 노선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제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잔잔하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4년도 반기 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4조 5천억인데 지금은 7조 8천억 반타작을 벌써 했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때 저는 좀 더 이익단이 매출액이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주가의 방향성을 봤었을 때 지금보다 매출이 올라가는데 현 주가 레벨이 좀 더 높아질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거든요. 22년도 대비해서도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량의 증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여객 수요는 지속을 할 거고 항공업계 컨센서스는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 소비도 저는 굳건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휴가 계획을 계속 세우다가 포기를 했던 게 티켓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제 마음에 드는 티켓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엔데믹 당시 수요를 유지 중이고 24년도에도 지금 수요는 굳건하고 앞으로도 25년도 되면은 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중 항공편의 확대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러시아 영공을 갈 수 없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혜 그러니까 국제로 글로벌로 뻗어가고 있는 국적기 노선인 대한항공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비수기 계절성과 공급 확대 영향이 부정적 요인이었지만 미주, 구주님의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고 장거리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항공화물의 구조적 시장 확대를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이가 내려간다라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한항공도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나도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진에어, TA항공, 제주항공, LCC 같은 경우에는 추이가 꺾여버립니다. 그렇다라면은 묵직한 대형주 좀 매크로적인 환경에 좀 큰 영향을 덜 받는 테마적으로도 영향을 덜 받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저는 최우선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화물톤스가 전망이 24년도에도 증가를 하는데 25년도에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아시아나 합병이 이제는 10월까지 미국 법무부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 승인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유럽 당국에서도 문제 삼은 유럽 4개 중복 노선이 경쟁사에 기재되어와 함께 노선을 양도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지금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모르다가 이제는 저점을 통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은 월요일이었죠. 5일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오면 담아가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5% 정도 올라왔지만 저는 지금 2만 원대의 가격대를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의 가격대를 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2만 2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주식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